미 대륙의 최남단. 요트들이 바다를 수놓고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사람들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축제를 연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고, 온화한 날씨로 야생동물들의 낙원을 이루는 곳. 테마파크가 있어 더 흥겹다. 1년 내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미국 플로리다로 떠난다.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14시간.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3시간을 날아 플로리다 최대 도시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은 마이애미. 세계적인 은행과 기업의 본사들이 밀집해 있어 다운타운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미국 땅이 된 지 200년이 채 안 됐다는데 놀라운 변화다. 마이애미 시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시의 빌딩 숲을 떠다니는 이 특이한 교통수단이다. 메트로 무버라고 하는데 표 파는 곳도 개찰구도 없고 안에는 운전기사도 없다. 알고 보니 컴퓨터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무료란다.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는 현재 3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다. 메트로 무버에서 내려 먼저 찾아간 곳은 리틀 하바나. 수탉 조형물이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어 여행객을 맞이한다. 수탉 조형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쿠바인들이 수탉을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기기 때문이란다. 이 거리는 1959년 쿠바 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름도 쿠바의 수도를 따라 작은 하바나라고 부른다. 거리 한켠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다가가 봤다. 전통악기와 현대악기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악단의 연주에 따라 싱어가 한껏 목청을 높인다. 몇몇 커플은 리듬에 맞춰 열정적인 춤 살사를 추고 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것이란다. We love this place because it resembles what Cuba means. Every weekend, actually every day of the week, it's incredible. You can feel the Cuban feeling, you know, the heritage of the Cuban. 이제 미국과 국교를 맺었으니 이들의 고향 방문도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살사 리듬을 뒤로 하고 비스케인만에 있는 비지카야 박물관으로 향했다. 마이애미에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다. 시카고에 살던 제임스 디어링이라는 사업가가 1916년 겨울 주거지로 유럽의 저택을 모방해 지은 것이다. 방으로 들어서니 고풍스런 물건들로 가득하다. 이곳에 있는 가구와 장식품들은 대부분 그가 유럽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한다. 전화기를 비롯해 주방은 당시의 편의시설도 갖춰놨다. 고결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비지카야. 그는 이 집이 새로 지은 집이 아닌 몇 세대에 걸쳐 살아온 오래된 저택처럼 보이길 원해 이렇게 꾸며놨다고 한다. Absolutely beautiful.
Beautiful, gorgeous, very authentic to Europe. They brought a lot of things from Europe over here and made the house around those things and ornate and authentic. 고풍스런 모습 때문일까? 영화 위대한 유산을 여기서 촬영했다고 한다. 이곳은 티하우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장소란다. 건물 앞에는 식물을 기아학 무늬로 배열해 놓은 커다란 정원을 꾸며놓아 방문객들이 산책을 즐긴다. 눈길을 사로잡는 도마뱀을 발견하고 들어간 이곳은 비밀의 정원. 연인들이 프로포즈하는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고 한다. I was surprised, but very, very happy. It's a perfect place. It's beautiful. 시내를 지나는 길, 사람들이 무리지어 달리고 있다. 매년 가장 선선한 1월에 열리는 마이애미 국제 마라톤 대회란다. Miami, the greatest marathon ever! Good job, baby. Stay focused. Stay focused. 초콜릿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페어차일드 열대 식물원. 안으로 들어서니 무성한 나무들이 시야를 가린다. 미국 본토에서 유일하게 야생의 열대, 아열대 식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 식물원은 1930년대 식물학자였던 데이빗 페어차일드가 조성한 곳이다. 식물원 한쪽에는 따뜻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나비들을 기르고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이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는 나비가 신기한 모양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 나무는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나무다. We have about 22,000 different types of plants and more than 3,000 species of plants as well. And the garden is 83 acres, so there's a lot to explore. 축제가 열리는 공터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탁자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카카오 열매를 전시해놨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 국제 초콜릿 축제를 여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은 초콜릿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In order to secure the chocolate supplies for the world in the coming generations. 초콜릿 축제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분장을 하느라 바쁘다. 부모와 함께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도 듣고 어른들이 타주는 여러 나라의 초콜릿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And we're very happy to be here at Fairchild Garden today. It's an amazing festival and the kids are having a lot of fun. 마이애미 비치로 가는 길. 다리를 건너고 부호와 유명인들의 별장이 있는 작은 섬들을 지나면 마이애미 비치시다. 행정구역이 다른 이 도시는 마이애미 앞바다의 큰 섬에 있다. 해변이 가까워서인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림새도 해변 패션이다. 거리 이름은 오션 드라이브. 온통 식당뿐인데 어딜 가나 붐빈다. 겨울철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란다. 한 식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테이블 위에선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다.
여행객이 많아도 식당끼리 경쟁이 치열해 손님을 끌기 위한 이벤트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런데 식당이 밀집해 있는 이곳을 포함한 주변 일대가 아르데코 역사지구로 지정된 곳이란다. 파스텔 톤으로 단장한 이 건물들이 아르데코 양식이다. 곡선보다는 직선을, 비대칭보다는 대칭을 지향하는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데코는 아트와 데코레이션이 합쳐진 말로 1925년 산업미술국제전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Art Deco is an architecture that came out of the 30s, 40s, and 50s that's common around southern Florida, and there's examples of it all over South Beach.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이곳은 마이애미 비치의 온도계 탑이다. 현재 온도는 화씨 80도, 그러니까 섭씨 26도를 가리키고 있다. 드디어 도착한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 미국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조금 선선한 날씨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다.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물놀이를 하는 이들도 제법 보인다. 온몸으로 맞이하는 파도의 맛. 대부분 추위를 피해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한다. It's very nice. And it's the first day for us today. Yeah. And we're staying 10 days and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All we need is the sun. The sun is warm enough down here that you can get good color in your skin. 6 degrees Fahrenheit in Michigan when we left. So we wanted to be in the sunshine. 물놀이를 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남쪽 해변은 서퍼들 차지다. 파도와 함께 일어났다, 파도와 함께 쓰러지는 서핑. 이곳은 파도가 그리 높지 않아 초보자들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란다. 해변을 벗어나 마이애미 비치의 또 다른 명소 링컨 로드를 걸었다. 시원한 분수가 많아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차 없는 거리여서 느릿하게 걸으며 구경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거리에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여행객들에게는 쇼핑의 거리로 더 알려져 있다.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팝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또의 갤러리라고 한다. 갤러리 안에서는 전시품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하나같이 밝고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다. 즐겁고 흥겨워 보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다는 그의 작품 세계는 화가 피카소와 마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His imagery is going to be hearts or flowers or animals, maybe things that are close to us and that make us have those feelings inside, of love. 도심을 떠나 야생의 세계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좁은 수로로 이어진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플로리다 남부의 습지대로 면적이 6,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방대한 지역이다. 스크루 대신 프로펠러를 달아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 에어보트가 수초가 많은 에버글레이즈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란다. 달리는 에어보트의 속도감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키가 큰 이 나무는 바다와 맞닿은 곳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다. Right over here on our left-hand side, there's a turtle right up on the bank. 천여 종의 식물과 7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는 이곳은 1979년 국제 생태 보존지구로 지정됐다. We saw many birds, different species. We saw 4 alligators, and we learned a lot about nightlife out in the Everglades and what that's like at night and how all the animals are out at night. It was very, very, very educational. 에어보트에서 내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악어 농장에 들렀다. 1200여 마리의 악어를 사육하는 곳이다. 사육사가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려고 먹이를 던져주지 않고 악어가 가까이 오도록 한다. 아찔한 느낌이다. 악어는 크게 2 종류로 나뉘는데 이 악어들의 이름은 엘리게이터. 민물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어는 바로 이 크로커다일이다. The main thing people look at between alligators and crocodiles is going to be the snout. The snout's going to be more broad and round on the alligator versus the crocodile's more long and pointy, narrow snout. Alligators have more teeth. Alligators are black. Crocodiles are going to be much lighter in color. Location, crocodiles are found in quite a few more locations than the alligators. Alligators are 2 places in the world. It's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China. 악어와 함께하는 공연이 이어진다. 살아있는 악어 등에 올라탄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연이다. All 80 teeth of the alligator, 40 on the top, 40 on the bottom. All right, seatbelt. 공연이 끝난 후 새끼 악어와의 기념 촬영. 징그러울 법도 한데 모두가 신기해하며 포즈를 취한다. Oh, this is interesting. They are so different animals what we have in Finland. Nothing like this. And they look so slow, but when you give them food, they are fast. 에버글레이즈 인근에 유명한 과일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가게 이름은 로버트가 여기 있다.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들어선 가게엔 오렌지, 망고, 카람볼라, 용과 등 열대, 아열대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있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오렌지 생산 1위를 자랑한다. 가게 이름은 현재 주인이 6살 때부터 아버지 농장 앞 길가에서 혼자 과일을 팔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써놓았던 글씨라고 한다. So we've been here since 1959. It's 56 years, and every day it just grew and grew and grew. That's my oldest son. And over there, my youngest son is here somewhere.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된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생과일 밀크쉐이크다. 주말에는 1시간 이상 줄을 서야만 맛볼 수 있다고 한다. So good. It's coconut and mango. Very good. I've never been here before. So I'm happy to meet all the nice people here. I'm from North Carolina.
마이애미를 떠나 올랜도로 향했다. 북쪽이라 그런지 가로수가 초가을 느낌이다. 플로리다주 한가운데에 있는 올랜도는 10곳이 넘는 초대형 테마파크와 100여 개의 작은 테마시설이 있는 테마파크 도시다. 그 중에 한 테마파크에 들어가 봤다. 북적 이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영화에 나온 캐릭터들이 방문객을 유혹한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공룡 앞에서는 즐거운 비명이 절로 나온다. 영화의 배경도 재현해놨다. 이곳은 해리포터의 호그스미드 마을이란다. 맑은 하늘에 눈 덮인 마을이라니. 마을에 들어서니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는 급행열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쪽에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법사 놀이에 빠져있다. 야외 무대에선 영화에서 나온 의상을 그대로 입고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라는데 모두가 넋을 놓고 지켜본다. 눈 덮인 마을을 지나면 성처럼 생긴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나온다. 저 안에는 마법사 체험을 하는 날아다니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새삼 해리포터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I love this park. I love Harry Potter. I'm a fan, and I'm very happy here. 저녁 시간이 되자 퍼레이드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 양쪽에 줄줄이 모여들었다. 슈퍼스타의 등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앞세우고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각종 캐릭터로 분장한 행렬이 이어진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니언즈와 스펀지밥도 보인다.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이 테마파크들 덕분에 1년에 4천만 명이 올랜도를 찾아온다고 한다. We come from Turkey, actually, from Mediterranean Sea, and so far away, like 13 hours we fly to come down here, and it's really impressive. It's really nice places. We really enjoy it, and very good imagination people made in here. 올랜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세인트 오거스틴. 미국에서 유럽인이 세운 최초의 도시란다. 도시 전체가 보존지구인 이곳을 둘러보기 위해선 트롤리라 불리는 이 꼬마 열차를 타야 한다.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처음 도착한 곳은 산 마르코스 요새.
스페인군이 1672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요새다. 해자를 2개 건너 안으로 들어가니 정사각형 요새의 모습이 펼쳐진다. 방문객들이 설명을 듣는 옆에는 당시 스페인군이 썼던 대포와 포탄이 전시돼 있다. 건물 안에는 방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방은 예배당으로 쓰였던 곳이란다. 손상된 벽에서 건축 자재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개 껍질이다. 조개 껍질까지 사용해 벽돌을 만들 만큼 이 요새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곳이 플로리다를 통치하는 전초 기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플로리다는 1821년 미국으로 이양될 때까지 거의 전기간 스페인령이었고 이곳은 신대륙에서 본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항지 역할도 했다. The importance of this fort is when Spain was a major world empire and they had taken over most of South America with the exception of Brazil and Central America and Mexico. They established colonies there and they were extracting a lot of precious metals such as gold and silver and shipping it back to Spain to help the Spanish treasury. And they would resupply themselves with fresh water, food, probably a lot of citrus which prevented scurvy. 시내 중심부에 있는 플레글러 대학. 이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은 플로리다에 해안 철도를 건설한 플레글러가 호텔로 지었던 것이다. 대학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맞은편에 있는 같은 양식의 건물은 라이트너 박물관이다. 그 앞에는 1565년 이 도시를 처음 건설한 스페인 장군 아빌레스의 동상이 서 있다. 세인트 오거스틴에는 도시만큼이나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그중 이 오크나무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한다. 나무 중간에 신기하게도 야자수가 자라고 있었다. It's over 600 years old and it has a palm tree growing in it, and I think that it would provide great shade for people who get hot and need to cool down. They can get under it and have some shade. 도시의 옛날 관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은 세인트 조지 스트리트. 이 거리는 도시가 만들어질 당시 중심 도로였다. 스페인이 만든 거리여서인지 스페인 국기가 많이 걸려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가게로 변한 거리에는 200~300년 이상 된 건물도 꽤 남아있다. 일부는 새로 복원한 것이다. 건물 사이 골목에 지금도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어 정겹다. 좁지만 한가로운 이 거리를 찾는 여행객들의 모습도 여유로워 보인다. We got snow that day. We come south. We come down here to just to visit, see the beautiful town. You're from Korea, South Korea. Seoul. Seoul. Where they have the Olympics. We're not American, but we will say to you, welcome to North America. I hope you're having a very nice time. Canadian. And we think this St. Augustine is fantastic. 세인트 조지 스트리트의 끝자락에 있는 이 바실리카 성당은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란다.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한다.
성당은 건물을 새로 지어 모든 것이 깨끗했지만 옛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When the Spanish first came, they were Catholic. There wasn't really much else in 1565. At that time, and the religion was important to them.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did was build a church. 플로리다 남쪽에는 플로리다 키스라 불리는 산호초 군도가 펼쳐져 있다. 플로리다 키스는 길이가 약 200km나 되는데 42개의 다리가 섬과 섬을 연결한다. 본토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키라르고, 가장 큰 섬이다. 키는 섬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까요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한다. 키라르고에 있는 이 해변은 산호주립공원이다. 호젓한 분위기 속에 가족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공원에는 카약과 보드를 빌려주는 곳이 있어 이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파도가 잔잔해 호수 같은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보드를 타던 이 친구, 카메라를 발견하자 묘기를 선보인다. You need a lot of balance, but it's fun. 키라르고의 한 공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입구에 스톤크랩과 해산물 축제라고 써붙여놨다. 행사장으로 들어서니 임시로 차려놓은 간이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섬에서 하는 축제답게 물고기를 비롯해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로 만든 기념품들이 가장 많이 진열돼 있다. 축제에 언제나 감초같이 등장하는 괴짜들. 이 특이한 차림새는 현대판 해적 분장인 것 같다. 축제장 맨 안쪽에는 음식을 먹느라 사람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들이 즐기는 요리는 스톤크랩. 스톤크랩은 미국 남부 해안에 사는 개의 한 종류다. It's delicious. Go, go, go! The crab? Good! I ate a lot of stone crabs. They were delicious. So good. 스톤크랩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음식 준비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몸통은 안 보이고 집게발만 보인다. We only take the claws. We don't take the whole crab. We boil the claws, and we eat the claws. Then the crab will regenerate claws again. So, and we can actually harvest crabs claws from the same crab twice in 1 year. Need 2 more.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어 들여다보니 트로피를 내놓는다. 무슨 대회를 하나 보다. 매운 소스에 해산물 튀김 빨리 먹기 대회란다. 강남 스타일의 빠른 리듬에 맞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플로리다 키스를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가장 남쪽 섬인 키웨스트로 가는데 이 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We have it in January because it's a good time of the year. There are a lot of tourists in town. A lot of people are down trying to get out of the cold. So we publicize the festival all over South Florida, and we have people drive from as far as Tampa and farther than that to come to the festival.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면서 옛날 다리는 낚시꾼들 차지가 됐다. 다리 위, 바닷가, 배, 장소에 관계없이 플로리다 키스는 낚시꾼들의 천국이다. 가까이 가보니 소녀가 한 마리 건져 올렸다고 소리친다. 기뻐하는 것도 잠시, 어른이 물고기를 도로 풀어준다. Why is your leg down? Oh, it's too small. Yeah, catch one a little bigger. 이들은 부녀 사이인데 뉴욕에 살면서 겨울마다 따뜻한 이곳으로 가족 여행을 온다고 한다. 이들의 여유가 부럽다. 플로리다 키스의 중간쯤인 이곳 지명은 아일라 모라다. 펠리컨이 많이 산다는 해변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곳에 펠리컨이 유독 많은 이유는 먹이를 주기 때문이란다. Those are pelicans because we also feed them. We feed them at 1 p.m. You'll see them feed the birds over there.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펠리컨들이 모두 모여든다. 먹이를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모습이 재밌다. 손님들이 흥미로워하는 걸 보니 레스토랑의 상술은 성공한 셈이다. 하늘에서 보는 플로리다 키스의 모습은 어떨까? 마침 헬기 투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최소 비행 시간은 6분이고 비용은 $60였다. 여지없이 그걸 택해 헬기에 올랐다. 바다와 섬과 인공물이 잘 어우러진 그림이 펼쳐진다. 계속 이어지는 섬들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저 멀리 보이는 다리가 이곳에서 가장 긴 세븐마일 브리지란다. 세븐마일 브리지를 건너 플로리다 키스의 최남단 섬 키웨스트에 도착했다. 이 섬의 중심거리 듀발 스트리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섬이라 거리가 북적인다. 거리를 걷다가 한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어 발걸음을 멈췄다. 음악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사방에 $1짜리 지폐가 걸려있다. 장식품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진짜 돈이란다. 손님들이 주는 팁을 하나둘 붙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한다. 노래를 부르는 이 여행객 때문에 오늘 식당 천장에 $1가 더 붙을 것 같다. 거리 한복판에서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이 뭔가를 들고 버스를 향해 제스처를 취한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파이 가게 주인이고 자기가 만든 파이를 광고하는 중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무척 많다. 이곳에서 팔고 있는 파이 이름은 키라임 파이. 플로리다 키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란다. 키라임은 이 지역에서 자라는 라임의 일종이라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자 직접 보여주겠다고 안내한다. This is a key lime tree. The normal lime that you see in the grocery store is a Persian lime. The key lime is much smaller, turns bright yellow when it's ripe, and full of seeds.
A lot more pucker to it so that it gives you that tart taste when you make a key lime pie. 키웨스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가 살았던 집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31년부터 해밍웨이의 소유가 된 이 집은 이제 박물관으로 꾸며놓았다. 낚시를 좋아했던 그의 자취와 사용했던 타작이, 작업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이 집에서 명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썼다고 한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에 그가 기르던 고양이의 후손들만 집 안팎을 지키고 있다. 해밍웨이의 집을 나와 향한 곳은 키웨스트의 끝자락.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는 이곳이 미 본토에서 차로 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표지판에는 미국의 최남단 지점이고 쿠바까지는 90마일, 그러니까 145km라고 적혀 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이들은 교환학생들이란다. I'm Luca from Brazil. I'm Daniel from Slovakia. Eva from Spain. Chiara from Italy. Like we're so excited because we can meet we can meet with everybody from other countries, and it's something so cool. Like we became friends. We met like 5 months ago, and we are like meeting again after 5 months, and it's so cool. Like be here and be all together. 그런데 이 지점이 플로리다의 진짜 끝은 아니었다. 미국 최대의 석조 건축물 제퍼슨 요새가 있다는 드라이 토르투가스 해상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키웨스트에서 남서쪽으로 110km나 떨어져 있어 배로 3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곳이다. 가는 길에 요트 군단을 만났다. 바다 위에 점점이 수놓은 듯 떠있는 요트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배가 속력을 내면서 요동친다. 드디어 저 멀리 섬이 보인다. 가까이 다가서자 웅대한 요새가 자태를 드러낸다. 섬 전체가 요새다. 국립공원에는 이 지역에 여러 섬이 포함되는데 제퍼슨 요새가 있는 이 섬은 가든 키라고 불린다. 안으로 들어가니 요새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넓다. 넓이는 약 45,000제곱미터. 주둔하는 병사가 많을 때는 1,7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이곳은 대포알을 굽던 시설이다. 요새 뒤쪽에도 1m 높이의 해자를 따로 만들어 놨다. 이 요새는 1846년에 건설을 시작해 약 30년에 걸쳐 지어졌다. 요새를 세운 이유는 미시시피강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요새를 짓는 데 사용된 벽돌 수만 1,600만 개. 노역을 위해 노예와 죄수들을 동원해야 했다. 꼭대기에 올라서면 요새의 안팎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450대나 되던 대포는 이제 전시용 몇 대만 남겨놨다. 30년에 걸친 대역사로 이룬 제퍼슨 요새는 이제 제 기능을 잃고 미국 최대의 석조 건축물이라는 명성만 남았다.
It was a very big construction project back at the time where the resources were very limited in the remote, area that this was built. Yeah, it's very impressive. Incredible, actually. This is the fewest people come to this national park than any other national park south of Alaska. So we're kind of excited to be here today. 요새 앞쪽 에메랄드빛 해안을 자랑하는 이 섬의 이름은 부시키. 방문객들이 요새를 둘러본 후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란다. 온도가 낮은 탓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Why you take a photo? So they can remember memories. Where you from? Ocala. Ocala? Yeah, it's Florida, Ocala, Florida. It's about like 7 hours north. Have a nice day. Since those words hurt you, do you read the ones I wrote you? Sometimes I start to wonder, was it just a lie? 'Cause I'm not fine at all. 제퍼슨 요새를 떠나 다시 키웨스트로 돌아왔다. 멀리 보이는 멜로리 광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Wait, don't move. There's a rope, it'll protect you. 이 시간에만 공연을 하고 팁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다. 눈부셨던 태양이 쓰러져 간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석양이 물든다. 따스한 햇살을 찾아 떠났던 플로리다 여행.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마감한다.